교육부의 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님 오셨죠? 그래도 제일 교육부 입장을 좀 말씀 주실 거 있을 것 같아서. 맞나요? 지금 오신 분들 가운데선. 자, 마이크를 오신 지 얼마 안, 그러면 이걸 네. 누구한테 교육부 예. 입장을 물어보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입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우남규 원장님께 여쭐게요. 조금 전에 김명환 교수께서 실태조사가 제대로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상시감사가 필요하다. 근데 요거는 이제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이제 교육부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만큼은 사학진흥재단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결산서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없다. 대학들도 반응이 대부분 긍정적이다라고 하셨어요. 네네. 그러나 대학 입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너무 쉽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나 경영 위기의 대학이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하려면 대학이 가릴 게 없이 낱낱이 다 밝혀내야지. 그래서 대학이 좀 불편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대학의 대부분이 긍정적이다 이 평가에 대해서라고 하는 건 평가가 잘못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간단하게만 봐도 지금 결산서로 평가받기 때문에 2월할 수 있는 것들 가능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좀 있겠다 하면 대학이 좀 돈이 있다 하면은 학교나 학생들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2월 시켜버립니다. 왜? 결산서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거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결산서로만 평가받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다. 오히려 저는 결산서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문제 지점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저희 방으로도 주셨는데 이 기준 자체가 잘못되는데 그 실태조사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없습니까? 예, 우선 결산서는 외부 감사를 통해서 이제 정리된 최종 법적으로 제출해야 될 자료이고 문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결산서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의 결산서 외에 추가적인 보완 자료를 저희가 실태조사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법적으로 사학진재단이 가지고 있는 권한 밖의 일을 감사나 수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이참에 이런 정도의 권한을 풀어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정도는 한번 해봅시다라고 제안을 주셔야 됩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구조개선법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구분이 된 대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라든가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역할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다면. 그리고 또 지리적 소재지와 무관하게 경영위기 대학이 선정되는 걸 보면 네네. 지역 소멸은 맞지 않다라고도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14개 학교 가운데 수도권 4개 빼고 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70%가 지역 학교가 경영위기 대학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이 더 확장되면은 결국 우리가 우려했던 지방 소멸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지리적 소재지와 무관한 결과입니까? 대부분이 이제 언론에서 보통 얘기하는 것이 이제 벚꽃 엔딩이라고 해서 남부지방에서부터의 대학 소멸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 일반적인 언론에서의 말씀이 좀 잘못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경영위기 대학이 된다면 구조개선법에서는 경영자문을 통해서 회생이나 퇴로에 대한 사항 등을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문 닫는 법이 아니라 회생해주고 다시 경쟁력을 확보해줄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조개선법에 대한 제정을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앞에 네 분께서 이렇게 저기를 당할 일은 아니긴 한데 교육부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지금 보면 결국은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 방안 가운데 이 하나의 대안이 있는 거고 그러면 정원 감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부 계획이 있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기본 역량 진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몇 차례 교육부 차원에서도 구조조정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인위적이나 강제적으로는 하는 그런 계획은 지금까지는 없었고, 다만 이제 그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아니 이제 자율적으로 다양한- 한다는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그러니까 경영 위기 대학을 퇴출해야 되는 상황에 도래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법안들이 연구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정원 감축에 대한 대책 없이 하게 되면은 지방 소멸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심각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부가 국교위를 통해서가 됐든 교육부가 됐든 사학진흥재단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 정도의 권한을 너희한테 줄 테니 실태조사를 더 자세히 하십시오. 이런 것을 하셔서라도 전체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큰 그림이 나와야죠. 예, 맞습니다. 그 의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하는 노력은 해왔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32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사학 구조 개선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아니 이거 네. 해봤자 10%밖에 변화 없잖아요. 아니, 그렇지 정원 않습니다. 감축 부분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고요. 아니, 그렇지 지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 감축을 하거나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과 관련한 지금 이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법이나 학교에 대한 실태 조사나 이런 것들이 보다 더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사학 재정 진단이 법적 근거 없이 저희가 일단 먼저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재정 진단. 그러니까 결산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서라는 건 그 외부 감사기관에 의해서 증빙된 거고 공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난 1년 동안 쭉 봐왔는데 결산서만으로 볼 수가 없어서 이미 대학 현장을 나가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그거를 무조건 내라 마라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실랑이가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학 구조 개선법이 지금 사실은 이게 뭐 골자가 해산 장려금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교육부에서는 해산 장려금이 골자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사학 구조 개선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실제로는 이제까지 많은 대학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사립대학의 어떤 구조개혁이나 혁신과 관련한 추진 전략을 내부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본격적으로 하려면 이런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 개선에 대한 큰 틀을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시는 이런 법안이 있어야 교육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해산장려금이 빠져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문정복 의원님이나 우리 김대식 의원님께서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여러 케이스들을 봤는데 정말 학교마다 너무나도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일률적으로 이게 뭐 30%다, 40%다, 얼마다라는 거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문정복 의원님이나 김대식 의원님께서 해주신 게 사학구조개선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아까 이제 일련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 진단부터 여러 가지 실태조사 결과가 굉장히 데이터가 누적적으로 쌓이면 그것들을 충분히 봐야 됩니다. 충분히 보고 검토를 하는데 대학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게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신중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충분한 사회적 그러니까 충분한 있으면, 논의와 법적 네. 검토와 지금 실태 조사와 많은 것들을 벌려놓고 이제 하고 있는 첫 단계잖아요. 그쵸. 근데 해산장려금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으니 이 부분은 네. 제외하고 일단 시작하는 건 어떠냐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도 뭐 해상장려금을 무조건 줘야 된다라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걸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자, 드리냐면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쭐게요. 해산장려금은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네. 20조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가 매입할 수 있다라고 가능한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국민 세금으로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 국민 세금으로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겠지만 네. 지금까지 2020년부터 지금까지의 그 자료들을 보면은 실제로 매각이 안 돼 있는 곳들이 상당하잖아요. 네. 그게 문제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고민이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제 그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거를 고려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해산장려금과 관련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을 좀 교육부에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하면 진짜 과거에 된 누적적인 자료나 저희가 이제 상세한 자료까지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법을 제정하기 전에 그것들을 다 일일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법이 만들어지고 아니 위원회를 그러니까 통해서 과장님 네네. 법을 먼저 만들고 해산장려금에 대한 이론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개문 발차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그건 또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건 아니죠. 설명은 계속 법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법을 통해서 그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 위원회에서 케이스를 자꾸 누적을 해서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일단 해산장려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